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첫눈, 주제 첫눈. 첫눈이 내린다. 맨 처음 떨어지는 눈은 태어날 때부터 맨 아래에 있던 눈. 맨 아래에 있던 눈은 떨어진 후에도 맨 아래. 눈이 되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꼬꾸라져 녹아버린다. 중간에 떨어지는 눈은 태어날 때부터 중간에 있던 눈. 중간에 있던 눈은 떨어진 후에도 중간. 아래의 눈들이 얼려놓은 땅으로 힘들게 쌓인다. 맨 위에 떨어지는 눈은 태어날 때부터 맨 위에 있던 눈. 맨 위에 있던 눈은 떨어진 후에도 맨 위. 아래의 눈들이 빚어놓은 푹신한 땅 위로 상처 없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모두 맨 위에 있는 눈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맨 위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자기들이 전부인 것 마냥 아름답다며 사치스러운 자태를 뽐낸다. 첫날에 내린 진짜 첫눈은 언 바닥에 몸을 내박으며 물에 파편이 되어 지금쯤 하수구로 흘러들어 억울함에 울부짖고 있는 것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나는 눈이 싫다. 이상 초등학교 어느 6학년의 사회 풍자씨라고 합니다. 첫눈.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려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희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장 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은 마음이 설렙니다. 그죠?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조합원 한마당을 같이 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네. 이 지역, 저 지역, 지역으로부터 얘기를 해. 지방이란 말은 지극히 서울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봉건적인 사고방식,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래서 지역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무심결에 지방이라는 말을 썼다가 그야말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 호되게 혼을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건데 몰랐으면은 그거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야지 그렇게 무작정 화를 내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볼멘 소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지방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지역입니다. 지역. 네. 협동조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죠. 협동조합은 그렇죠. 같이 꾸며나가는 거니까요. 저희는 오후 2시에 시작할 광주 지역 조합원 한마당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8시 반에 타기로 했습니다. 합정동 우리 그렇죠. 국민TV 앞에서 8시 반에 만나서 가기로 했어요. 뭐 그때 같이 가실 조합원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KTX를 타고 갔는데 KTX는 빠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정확하니까 그때까지만 가서 정확히 승차하면 됩니다. 대신 이제 뭐라 그러나 가서 행사장까지 또 택시를 타야 되고 올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되죠. 그 개별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숫자가 많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인원 이상이 되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대절해서 가는 것이 경제적이다. 예. 그리고 덜 번거롭다. 뭐 그런 거 있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매일 여기 회사에서 같이 얼굴 맞대면서 하는데 갈 때만이라도 올 때만이라도 이동할 때만이라도 좀 개별적인 공간을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좀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그런 거에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반대로 이제 버스는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뭐 가다가 누가 급하다 그러면 잠깐 쉴 수도 있고요. 배고프다 그러면 먹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KTX는 어떻습니까? 좌석이 좀 좁잖아요. 물론 버스에 비해서 이 통로가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KTX 좌석이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예.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갔었던 부산에는 가보지 못했으면 지난주에 KTX를 타고 갔었고 지난 인천 때는 개별적으로 뭐 전철 타고 아니면 차를 몰고 갔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첫 번째 지역 한마당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기분으로 다녀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확실한 것은 타고 올 때 서울로 올 때 뭐 버스 안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던 소주를 준비해 갖고는 홀짝거리던 와인을 돌리던 뭐 다른 대중교통 이용할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첫 곡은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제이 레빗의 노래였습니다. 이거 참 뭐라 그러나요? 분명히 눈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눈을 못 봤거든요. 분명히 왔대요. 근데 못 봤어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도 잠깐 진눈깨비 비슷하게 흩뿌리긴 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눈이다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하지만 눈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의 강원도 정선에서는 눈이 10cm 넘게 쌓였다는 그런 제보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눈에 대한 노래를 함께 나눴고요. 지금 이게 신청곡들인가요? 그렇군요. 제가 사실 오늘 눈에 대한 노래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왔으니까 신청곡부터 소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곡부터 할까요? 알라바마. 예.
Old and Wise,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음악입니다. 이 노래가 가장 엽기적으로 쓰였던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습니다. 비열한 거리란 영화 기억하시죠? 유하 감독의. 거기 보면은 천호진, 그렇죠? 폭력 조직의 보스인 천호진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마치 주사위 굴리듯 잘 굴리다가 조인성을 이용해 먹고 조인성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죠. 네. 잘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그 영화의 엔딩이었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눈이 온다는 소식. 그래서 저도 나가봤거든요. 음악 틀고서는. 그랬더니 정말 눈이 흐뭇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내리는 눈은 그리 반갑지는 않죠. 그죠? 예. 시골에 있을 때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오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눈이 엄청 내리면 교통이 막히니까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눈이 너무 좋습니다. 안방마니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뽀빠이님 파주 눈이 온다고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윙즈님 얼른 성장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길 열망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바깥에 잠깐 소란을 했었거든요. 바로 우리 김성훈 초대 국민TV 이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6개월만 하고 사퇴하시겠다 그래서 사퇴하셨죠. 오늘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러 오셨는지 모든 여기 상근자들이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연예인 같지 않은 외모라 그래서 제가 발끈해서 다시 그 의관을 정지하고 기타까지 들고 나가서 연예인처럼 보이냐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택시에 풀로 타고 가면 5,000원 예상한다고요? 광주역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훈타님께서 올려주신 엘라바마, 존 콜트레인이 흑백차별에 반대하며 연주했던 엘라바마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할 경우 파업을 빈번하게 할 것이라고 헛소리를. 김태흠. 우리 모두 노동자가 언제든지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존 콜트레인의 엘라바마 흑백차별에 반대하며 연주했던 이 곡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유명한 빌 하러데이가 부른 스트레인지 프루트이라는 노래도 있죠. 스트레인지 프루트, 수상한 열매. 그렇죠. 나무 위에 흑인이 교수당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린치를 당한 거죠. 그것이 KKK단이 됐던 아니면 누가 됐던 불법적으로 린치를 당해서 매달려 있는 그런 장면을 아프게 노래한 스트레인지 프루트. 빌 하러데이는 생전에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 없이 부르지를 못했다고 하죠.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스트레인지 프루트이라고 하는 홍대 앞에 음악 카페 있죠. 바, 술집인데 거기서 이제 밤에 공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데입니다. 와이로님께서도 오늘 아침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첫눈 즐기세요. 오, 훌륭한. 야, 여긴 서울이 아니군요. 그죠? 서울에 만약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저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사는 신사동 말이죠. 신사동. 예전에는 마당에 있는 그런 한옥집들이 많았는데 개량 한옥이죠. 2층 집들. 개량 한옥이 아니라 그냥 2층 집들, 단독주택들 많았었는데 그 집들을 많이 팔고서 분당이나 다른 데로 옮겨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오신 분들이 빌라 같은 거 지어갖고 마당 밀어버리고 정원수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원룸 이런 거 많이 만들었다고 하죠. 백마고지님도 안부 전해주셨고 번지우아님 교황청으로 박창승 신부님 외에 정의구현 사제단을 위해 메일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교황청 메이메일 주소까지 주셨는데 적극 지지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냅니다. 그렇군요. 선거전, 선거철, 당선 이 유명한 그 인간의 진화 개념도 그걸 패러디한 건데, 그렇죠? 저 프리오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인에까지 오르는 그 유명한 그림. 김태흠,
오케이 마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그 숨을 제대로 숨이 고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나라예요, 우리가. 예. 이러니까 말입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일 없으면서도 어부지리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답답해요. 법학자이신 김두식 교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우화인데요. 아주 힘이 센 남자가 다른 남자랑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보고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당신이 이렇게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보, 나 지금 한 손으로 싸우고 있지 않소? 지금 담요로 몸을 두르고 한 손으로 두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밖에 못 싸우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거죠. 여보, 그까지 알몸이 대수예요? 담요 버려버리고 두 손으로 싸워서 이기세요. 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김두식 선생은 그런 거죠. 어느 당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누구겠습니까? 민주당입니다. 정말 우리가 점점 진보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들은 한쪽에 이렇게 숨어져 있고, 예? 제대로 된 보수 정당과 그리고 진보 정당이 맞붙는 형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역설적에도 극우 세력도 있지만 민주당과 같은 그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보수 야당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신 그 김한길 대표의 사진이라던가 이런 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왕싸가지님의 논조에 100% 동감하는 건 압니다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왕싸가지님. 네. 부산에 갔으면 뵀을 텐데 못 뵀죠. 아, KTX는 광주 송정역에 정차한다고 쌍덕기님께서 말씀해 주셨군요. 예. 신청곡 계속 소화하겠습니다. 보자. 김종서의 겨울비. 아, 그리고 이숙의 눈이 내리네를 신청해 주셨군요. 아, 그래, 어른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자,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이숙의 눈이 내리네. 이숙 씨는 이제 눈이 내리네라는 제목으로 다른 노래도 불렀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눈이 내리네 하면서. 네. 살바토레 아다모의 곡이죠. 살바토레 아다모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만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죠. 이태리 쪽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자. 덴타님, NLL 포기 발언했다고 난리치더만 정부가 이어도는 영토 아니고 경제수역이라고 공식 발표했네요. 일본은 암초도 공사에서 섬으로 만들던데. 이어도는 한중일 양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가장 가깝죠. 예. 이어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광복 60주년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열흘 넘게 블라디보스토크, 후쿠오카 그리고 샹하이를 배를 타고 이렇게 도는 행사였죠. 예. 문화 공연도 하고요. 각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그때 지나갔습니다. 원래 해로는 아니었지만 독도랑 이호도는 한 바퀴씩 돌면서 뭔가 좀 특별하게 부탁을 했죠. 일본 암초도 공사에서 섬으로 만들던 거. 그저 콘크리트 부어갖고 우리 땅이라고. 이게 이제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호도에 과학기지 세우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국제법상으로 용인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NLL 포기 발언했다고 NLL이야말로 사실 이게 국제적으로 용인된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골치 아프니까요. 이것 때문에 평소에
국방도 국방이지만 어업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어부지리로 중국 어선들이 꽃게잡이 해갖고 그런 이익 얻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자는 그런 거였죠. 예. 그러니까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국제법상으로는 감정 갖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호도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이호도가 국제법상으로 어디 땅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땅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의원의 이런 여러 모습들 사진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 그래요. 예. 백악관에서 그쵸 청소 노동자로 보이는 그런 아니면 무슨 일하는 그런 분들 텐데 격이 없이 악수 나누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그렇죠 국회 청소 노동자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잖아요. 지는 아무리 아니라고 우긴다 하더라도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 유권자로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때만 국신국신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그렇죠. 아무리 좋게 봐도 존중한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파업 자주 해서 안 된다고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되고 가장 민주주의가 꽃피어야 되고 하는 이런 곳에서 오히려 이런 반동적인 언사를 내뿜다니요. 투표를 잘해야 자신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네, 이게 맞는 얘기죠. 햇볕은 쨍쨍 마산에서 출첵 내가주아님 반갑습니다. 같이 가자님 박창신 신부님 세례명 아시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누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십시오. 이메일 쓸 때 같이 쓰는 게 좋을 듯 했어요. 또 경태맘님께서는 교황청으로 편지 보내려고 하는데 라틴어인가? 그 뜻이 뭔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무슨 편지를 보내는지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움 부탁하셨고요. 나희주님 대구 동네는 얼음이스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예. 이거 잘 갈무리해뒀다가 그렇군요. 모레 노정열 씨와 하는 노발대발 때 부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때 부르면 재밌겠네요. 냉이 서태우님 꽁꽁 얼기 전에 겨울 내내 먹을 냉이도 준비하셨다고요. 삶아서 비닐봉지에 물을 넣어서 함께 보관해두면 녹으면 그대로. 삶아서 비닐봉지에 물을 넣어서 함께 보관하는군요. 그렇군요. 그냥 냉이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꼬부기 아빠님께서 분리하면 직거래는 국가안보에 대해 실제로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F-35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하는 첨단 비행기. 하지만 아직도 검증해야 될 것이 많은 성능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너무너무 비싸서 미국에서도 이걸 도입해느냐 마느냐라는 가지고 말이 많은 그런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수의 계약과 공개 경쟁. 정비는 일본 미쓰에서 정비하고 부품 생산 우린 거의 없고 일본에서 엔진, 레이더 등 50% 이상 생산. 역설적에도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과 기술 격차를 이것으로 알 수 있겠네요. 일본 미쓰비시는 이미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초창기에 그 당시 태평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었던 제로센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생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미국 비행기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선의 능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르고 무장도 좋고 가볍고 하지만 조종사의 생존성은 아주 약했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다 그랬어요. 사람 목숨 알기를 군인 목숨 알기를 아주 가볍게 알았기 때문에 장비들이 이런 생존성과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미국이 새로운 전투기, 신형 전투기를 예를 들면 콜로세어라든가 헬캣 같은 것을 생산하면서 무장만 뛰어나고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조종사의 생존성도 뛰어난 묵직하니까 아무리 제로센으로 총탄을 퍼부어도 여간에서는 격추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항공기를 생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 전투기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해군역과 공군역에서 우리는 일본 자유대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쪽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육군이 많으면 뭐합니까? 민호 7461님 닉네임 테스트 중 하셨습니까? 네, 잼뱅이님, 자녀분이신가 보군요. 이 모자, 저기 네팔이나 저쪽 남미 쪽 가면 이런 모자 많이 있죠. 저도 네팔 갔을 때 몇 개 사갖고 와서 집에 있습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보온성은 뛰어납니다. 평택은 금방 눈이 올 것처럼 칙칙하다고요. 카를로스 자칼린. 예, 그렇군요. 모라이어 캐리의 음악 신청곡으로 누가 올려주셨죠? 성 니클라우스. 산타클로스죠? 네, 산타클로스 커밍 투 타운 듣습니다.